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상반기 예상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대포를 통해서 관련 빅파마들의 러브콜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김태훈, 이동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이번 주 특히 코스피가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펼쳤는데요. 다음 주도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번 주 완만한 반등세가 조금 이어졌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완만한 방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다행히 이제 파웰 의장이 ECB 포럼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경로 진입에 대한 언급을 해주고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들이 조금 더 기대감으로 더 커진 상황인데요. 남은 하반기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업종별 실적 차별화가 좀 보여질 수 있는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등락을 거듭하는 와중에 아마 천천히 저점을 높이는 완만한 반등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7월 수익으로 이어질 핵심주 엄선해 봐야 될 텐데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할 원픽 만나볼까요? 증권주, 제약바이오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서로 준비한 섹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볼게요. 일단 증권주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밸류업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좀 강하게 밀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금융회사들이나 증권회사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시행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배당주에 대한 매력들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업종입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이동우 대표님이 원고를 제출하시자마자 이게 급등세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정말 스쳐도 묵직한 한 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실제로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 기간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제약바이오는 등락폭이 큰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일단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동우 대표님과 함께 타이밍을 잡아 나가신다면 큰 걱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신 키워드에 대한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2주식이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밸류업으로 레벨업, 살아나는 투심이라고 준비해 주셨는데 김태훈 대표님은 이제 증권주를 준비하셨는데 사실 수익 파이터에서는 처음 등장한 섹터거든요. 주목하신 이유 좀 들어볼게요. 네, 증권주를 이렇게 들고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증권주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순환매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도 섹터라도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환매에서 등락폭이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들고 나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수익률에서도 뒤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일단 최근 은행, 보험 등 금융주들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금융주 강세 흐름은 일단 실적 기대감과 함께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죠. 밸류업 정책 기대감도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를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트럼프가 당선된 후 볼커 룰이라는 금융 규제를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융주들이 상당한 기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이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권주들인 은행이나 보험주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상승폭이 조금 적었는데요. 이렇게 상승폭이 조금 적었던 이유는 거래대금 감소
네, 국내 주식의 거래 대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를 낳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PF 부실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쳐서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금리는 지금 차츰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PF 부실 우려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용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도 빠른 속도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행주나 보험주와 키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최근에 조정 구간을 거치고 상승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은행주나 보험주에 비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더 많이 남아있다. 이런 점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의 제약바이오주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랠리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특히나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에서 많은 투심을 개선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가 돌파를 시작한 종목들, 살아나는 투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개선된 차트 모양에서도 나오는데요. 6월 말에 끝난 당뇨 학회 이후에 비만 치료제 시장의 확대 전망이 관련주로 이제 공개 추천드린 펩트론이 추가적으로 큰 상승세를 보였고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업종 내 대장급 역할을 해야 했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대 단일 계약 기준으로는 1조 4,600억짜리 역대 최대 규모 수주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이제 또한 HLB 그룹주들이 5월 급락 이후에 살아나는 투심들이 계속 억눌려 있었는데 HLB 그룹주들이 FDA와 미팅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그 급등세를 다시 이어갈 조짐들을 좀 보였는데요.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물보안법 추진 이후에 미국 쪽에서 중국 쪽을 계속적으로 견제를 한다라면 한국 쪽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사두어야 할 업종으로 보여집니다. 네, 역시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그리고 유한양행, 리가캠바이오, ABL 바이오입니다. 각자 준비한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유한양행입니다. 폐암 신약 렉나자의 이제 미국 FDA 승인이 8월로 예정돼 있는데 빠르면 이제 4분기부터 렉나자의 미국 출시에 따른 마일스톤이 한 500에서 700억 정도 달러 정도가 추가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미국 FDA 승인 이후에는 유럽 쪽에 400억 그리고 중국에 600억, 일본에 200억 수준의 마일스톤도 향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회사인 유한화학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썬렌카의 원료 공급자로 알려져 있어서 추후에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요. 기술적 관점으로는 이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긴 했지만 3분기 렉나자 FDA 통과와 실적 상향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거라면 1차적으로는 11만 원 목표가를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진입은 박스권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88,500원에서 8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 추천을 드렸던 리가캠 바이오인데요. 최신 트렌드 분야인 ADC 분야에서는 최강자로 알려져 있고 리가캠의 ADC가 신약 후보 물질 도출 기간이 다른 업계 평균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타 경쟁사들보다도 높은 항암 효과나 낮은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 점이 장점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내년 초까지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큰 3개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반영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최고가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 관점으로는 작년 11월 이후에 우상향 추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 올해 3월 최고가 돌파 이후가 된다라면 아마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진입은 이제 7만 9천 원에서 한 7만 5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가 급등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대규모 3자 배종을 투자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중항체 기업에서 차세대 이중항체 ADC 기업으로 뛰어들게 되는데요. 이 ADC 기업인 시나픽스와도 협약을 하고 있고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리가캠 바이오도 국내에서는 협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ABL 바이오도 이중항체 ADC도 3개 후보 물질을 내년까지 개발할 예정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아직 하반기 후보 물질 기술 이전 기대감과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덜 된 상황이라고 보여지면
3만 1,000원 부근을 다시 돌파할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인 4만 원 돌파도 눈앞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29,500원에서 27,500원 단기 진입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증권사죠. 일단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시장 예상 실적을 약 40% 정도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호실적 배경에는 브로커리지와 트레이딩 수익 그리고 기업 금융 부문이 호조를 보인 것이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주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반등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와 정고점을 돌파한 양호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주가 위치는 정고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기간 수급을 보면 충분히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수 밴드는 41,000원에서 42,000원 사이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8,000원 이탈시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중장기는 5만 원 라인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NH투자증권인데요. NH농협 계열의 증권사입니다. 역시 2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트레이딩 부문 실적이 빠른 속도로 개선 중이기 때문에 한 1,817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예상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역시 정고점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과 시장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정고점 돌파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매수 밴드는 12,500원 전후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11,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키움증권인데요.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이름이죠. 네, 국내 개인 주식 점유율 한 30%대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증권사인데요. 키움증권 역시 2분기 순이익이 2,077억 원으로 실적 예상치를 약 16% 정도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역시 이 종목도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상단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매수 밴드는 13만 원 전후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만 원 이탈 시 목표가는 15만 원 전후로 설정하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가 있는 곳 검색창에 크존을 검색하세요.